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콩나물쌤이 나서서 물어봐 드리는 콩나물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영어 교육의 대목, 데모예요? 영어 교육의 큰 나무 홍콩쌤이신데요. 네. EBS 강사, 홍콩TV, 인스타그램 저서까지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쌤이라고 하고요. EBS 강사 이제 16년 차에 책을 영어 교재 한 47권 정도 쓰고 있는 다장러이자 우리 초등학생들의 영문법을 책임지고 있는 영어 초통령이라고 네.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홍콩쌤이라고 합니다. 홍콩! 호짜!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텐션이 대단하시죠? 저도 옆에 있으면 기가 쭉쭉 빨리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터뷰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는 입시 영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네네. 우리가 영어 교육하면은 크게 실용 영어, 입시 영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이 입시 영어, 실용 영어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실용 영어는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이 만약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뭐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영어로 된 이제 그림책을 보여준다든지,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 안에 영어로 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실용 영어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재밌어하면 좋은 것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즉 다시 말하는 입시 영어는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내신 나아가서 이제 수능이라든지 이런 내부 평가, 외부 평가.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 극단이잖아요, 그죠? 수능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 즐거워, 뭐 이런 비율은 사실은 좀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즐기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삶 속에 있는 지점에서 영어를 보통 우리가 이제 실용 영어라고 하고 시기는 좀 더 이제 어린 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버티던 아이들도 엄마들도 어쩔 수 없다. 내신해야 되고 이제 수능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시험형 영어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입시 영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 분리되어 있는 지점도 있지만 이게 강물에서 시작해서 바닷물로 흘러나오는 그 만나는 접점이 있듯이 네. 여기 이제 실용 영어에서 입시 영어로 이제 변환되는 시점도 있는 연결돼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용 영어는 조금 더 생활에 가깝게 네.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고, 입시 영어는 말 그대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내신이든 뭐 정시든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실용 영어에서 입시 영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뭐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뭐 입시 영어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엄마표하고 그림책하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도대체 입시 영어로 전환을 해야 안 늦을까요? 가장 적기는 언제라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둘째까지 있잖아요. 첫째, 둘째 있는데 근데 참 이 두 명밖에 없는데도 이 둘의 특징이 완전 다르고 일단 배우는 속도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완전 모든 보편적인 적기라는 건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마지노선을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그 시기에는 입시 영어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맛을 좀 보면서 넘어가면 아주 괜찮은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금 존재하고 학군지 성격에 따라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이제 레버리지가 왔다 갔다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마지노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학군지가 아니고 좀 느린 아이더라도 이때쯤에는 좀 시작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게 한 초5에서 6이고 네. 만약 이 친구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좀 늦었어요. 영상을 보는데 그런 친구들은 입시 영어로 전환하는 것이 중1이나 2학년 중2가 되더라도 사실은 학습법 스타일로 이제 학습형 영어로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도 괜찮지만 네. 이게 초등 영어에서 입시로 전환되는 시점이 막 중3이다. 아. 고1이다 이런 경우에는 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죠. 그리고 영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초5, 6 정도 혹은 개인의 성향이나 학군지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뭐 전화 영어, 회화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입시로 딱 전환이 돼야 되는데 중3 넘어서 고등학교 때 시작한다 하면 너무 늦다. 본인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물론 방법은 있을 거예요. 각자의 네네. 어떤 네.
시간대에서 하지만 음. 부담이 너무 크고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음. 어쨌든 문화적으로 보면 남을 이제 안 보고 뭔가 나 혼자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미리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면 네. 준비 안 한 질문이긴 한데 아, 하세요. 입시 영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하면 마지노선은 5, 6학년이다. 네. 그럼 좀 잘한다, 좀 빨리 하는 애들은 좀 언제부터 시작해봐도 될까요? 권장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네. 실제로 이제 이걸 입시 영어라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치원생한테 영어를 이제 뭐 듣고 말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애한테 스펠링을 쓰게 하고 심지어 테스트까지 가리고 보게 하면 사실 그거는 입시 영어의 어떤 블루프린트거든요. 아주 약한 버전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정확성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애가 그 알파벳의 어떤 쓰임과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임의적인 게 많잖아요. 그거 네. 룰을 유치원생한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 혹은 1, 2학년인데 초 1, 2한테 갑자기 막 약간 옛날에 맨투맨스러운 거 갖고 와가지고 동명사가 말이야, 투부정사가 말이야라고 하면 애가 사실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스펠링 테스트라든지 이런 문법 같은 걸 섞는 거를 감안한다면 진짜 이르면 실제 사회 현상은 이미 취학 전부터도 가볍게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학원식에서 정말 문법 문제를 풀고 용어를 쓰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 시기가 네. 아니라는 거죠. 너무 빠르다. 빠르죠. 네네네.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별로 없다. 애들 즐기고 뭔가 유창성만 확보를 해도 나중에는 연비 잘 나오는 자동차가 쑥 달려가지고 5, 6학년 되면 앞서 나갔던 애들 다 만날 건데 고속도로에서 차 퍼져가지고 네. 만날 건데 굳이 1, 2학년 때는 필요가 없고 네. 3, 4 정도 학년부터 가볍게 우리가 아는 거 막 수준 말고 용법 3개 중에 이거 뭘까요? 이런 거 말고 가볍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 품사 정도라든지 어순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3, 4학년 때 하고 그거를 초등영문법이라고 일컫는다면 저는 오케이. 물론 그것도 아이가 좀 약간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넌 좀 천천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재단하고 있어요. 아, 저는 여기서 되게 포인트가 가볍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뭐 사회에서나 특히 학군지에서는 뭔가 시험 형태로 하는 것 자체를 학부모들이 되게 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걸 유치원부터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하는데 저도 그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정말 잘해. 근데도 중학교까지 기다려야 되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 아니죠. 그때는 실용 영어로 수준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꼭 그런 애를 좀 잘한다고 해서 초3짜리한테 수능을 풀릴 필요는 없고 하지만 수능과 이제 비슷한 수준의 원서까지 도달하는 것은 그 사이 갭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실용 영어 즐기면서 그 레벨을 올리면서 나중에 이제 학교 5, 6학년 되면 교과서도 비문학도 좀 나오고 어쨌든 뭔가 좀 보는 텍스트도 길어지니까 아이도 느끼잖아요. 그때쯤 전환해도 전혀 늦은 감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3, 4학년 때 좀 가볍게 접근해 보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홍콩 선생님 책 내신 거 있잖아요. 표정이 좋네요. 저 네. 그거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좋다. 저희 아이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네. 아빠 재밌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하고 있는데 되게 네. 좋다고 했고 그걸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이제 교재식의 홍콩 이제 강의가 있는 이제 홍콩 초등 영문법 시리즈가 있죠. 진짜 팔품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이제 강의와 함께 교재를 해서 이제 정말 이제 애들이 이제 습관 형성하는데 영어가 들어와 있다 수준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쵸, 이것도 최근에 제가 네, 이제 학습 만화 영어 요거는 저희 집 애들도 깔깔대면서 보는데 네. 저희 집 애들 실제로 모델로 삼아놓고 방금 했던 강의식 교재식에 네. 있던 것을 이제 펼쳐놔서 녹여놓은 거기 때문에 요것도 한 3, 4, 5, 6학년 애들이 재미있게 그냥 읽다 보면 학습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대로 학습만 하거든요. 왜냐면 시중 학습 만화는 되게 만화 요소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교묘하게 만화의 탈을 쓴 이제 학습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만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가게 하고 홍콩 거로 또 이제 강의와 교재 두 이제 루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만화책도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정말 막 웃기는 이상한 내용들은 그냥 웃기는 내용들이 간간히 들어있고 학습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하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학습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유머는 필요하지만 너무 네. 유머를 위해서 학습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제 교육 마인드로 이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제작했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시 영어 하면은 아무래도 읽기, 쓰기, 주로 읽기가 되겠죠. 읽기죠. 수능도 다 읽기니까. 그런데 이제 실용 영어 하면 듣기 말하기잖아요. 네. 그래서 실용 영어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하다가 입시 영어로 가면서 읽기 쓰기로 가버리면 듣기 말하기를 좀 다루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듣기 말하기 포기해야 되나요? 입시 시작하면? 포기란 말은 사실 좀 너무 이제 냉혹한 면이 있죠. 네네네. 이제 완전 그것이 접어야 되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앞에서 이제 비유를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실용 영어로 출발을 하잖아요. 보통은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이제 강줄기 쭉 따라와 가지고 이제 바다가 또 입시 영어라고 간주했을 때 두 개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거 약간 시기와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어느 시기에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바닷물로 들었다고 해서 강물이 이제 완전 다 바닷물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시점이 만약에 초등학교 5, 6학년이다. 뭐 중학교 거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실용 영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뭐 3시간을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과제로 해가지고 내가 한 2시간을 실제로 이제 입시 영어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1시간은 정말 지켜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안에 뭐 화상 영어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가 간단하게 자기 뭐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원서 읽기 하든지 간에 그 시간을 이제 지켜야 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장 많이 그 시간을 보유할 수 있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사실은 내신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실용 영어는 끝이다. 우리 태평양 나왔어. 강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원서 읽기나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이든 일주일에 뭐 30분씩 2번이든 루틴으로 계속 녹여두면 이게 어쨌든 입시하면서도 이게 하이브리드로 같이 있으니까 중3 때 뭐 고등학교 걸 다시 하든지 뭐 언제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후에 다시 이 친구가 성인이 돼서 영어 하려고 하면 그 씨앗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씨앗을 5학년, 6학년 때 막 밟아가지고 없애면 그 중고 6년 동안 완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공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리턴 했을 때. 수능까지 망하면 어떻겠어요. 수능도 안 되고 실용 영어 씨앗도 안 남아있으면 완전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하이브리드를 최대한 보유를 하면서 갖고 있으면 그 실용 영어의 유창성, 좀 빨리 읽고 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제일 중요한 건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하는 건데 네네. 시험 때문에 이제 읽기 쓰기로 이동을 하지만 입시 끝나고 나면 또 나가서 또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씨앗이 말라 죽지 않도록 계속 물을 조금씩 주자. 네. 네, 원서도 계속 좀 읽어주고 뭐 고등학교 돼서 정말 입시가 코앞이다라고 하면 조금 쉬더라도 그때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고 네. 고등학교는 이제 세특이나 아니면 네. 독서란 때 자신의 어떤 진로나 입시에 어떤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서를 뭐 통독으로 1, 2권, 한 권이나 2권 정도를 전략적으로 그때 독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비유를 요약하면 실용 영어라는 어떤 이제 물줄기로부터 시작해서 강이 쑥 내려와서 바다 입시 영어를 만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실용 영어라는 우주로 나가는 거죠.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용 영어 입시를 시작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대학을 입학하고 이후로도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회사에 가도 요즘에 이제 회사도 워낙 글로벌이고 해서 영어를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 잘 챙기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부 입시 영어를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말씀 나눠드렸고요. 또 2부에서는 영어 시험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어쨌든 입시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 시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영어 시험이 현재의 모습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 노스트라다무스 또 예언도 예측도 한번 해보신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